고사성어란 옛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져 자주 쓰이는 어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 혹은 우정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고사성어 4가지의 유래와 겉뜻 그리고 속뜻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보게 될 고사성어는 중마고우, 지음, 백아절현, 관포지교입니다. 자, 먼저 중마고우입니다. 중마고우는 대나무 죽, 말, 마, 옛, 고, 벗, 우, 즉 친구 우자의 한자 4개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그대로 풀이한 겉뜻은 대나무 말 그리고 옛 친구라고 풀이할 수가 있죠. 자, 중마고우에 관련된 유래를 보려면 카드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오세요. 자, 환혼과 은호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 중마고우는 소꿉 장난을 같이 하며 자란 어린 시절의 친구라는 속뜻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말을 가지고 놀던 옛 친구, 즉 소꿉 장난을 같이 하며 자란 어린 시절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면 함께 롤을 했던 친구를 롤고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저는 그 롤 캐릭터 중에서도 유미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리 만보를 좀 닮았거든요. 네, 물론 TMI였지만. 그 다음 우정과 관련된 2번째 고사성어는 바로 지음입니다. 지음은 그대로 풀이하면 알지자, 소리, 음자. 자, 소리를 알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음을 알다. 자, 이게 대체 우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중국 춘추 시대에는 배가와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가는 검은고의 달인이었고 종작이는 검은고 소리를 잘 듣는 절대 음감이었거든요. 근데 종작이는 배가의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들으면 배가가 표현하고자 한 곡의 이미지들을 잘 알아맞추고는 했는데요. 배가가 산의 모습을 표현하면 종작이는 그 연주를 듣고 산의 모습을 알아맞혔고 배가가 강물을 표현하면 종작이는 강물의 모습을 보는 듯 했죠. 그래서 배가는 배가의 검은고 소리를 잘 알아주는 종작이를 음을 안다 라고 해서 지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알지 그 소리? 자, 지음, 소리를 알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음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네, 소리를 알아듣는다 라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는 자기의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작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배가는 종작이가 죽어서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면서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를 백아절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배가는 사람의 이름이고 절현, 끊었다, 무엇을? 현, 줄을 끊었다 라는 말이죠.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다. 즉 백아절현은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 라는 속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자,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낳아준 사람만큼이나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만큼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존재할까요? 관중과 포숙은 중국 춘추시대 사람입니다. 둘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인데 어쩌다가 서로 다른 공자를 모시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공자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자들의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포숙이 모시던 공자가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어요. 자, 관중이 모시던 왕자가 세력 다툼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관중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포숙은 자신이 모시던 왕자에게 관중을 중요한 신하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로 관중은 아주 이름난 재상으로서 포숙보다도 훨씬 더 큰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자, 이런 관계가 지금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일하고 있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중요한 직책을 우리 정당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 정치적 적인 다른 정당 사람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주요 직위에 있는 다른 정당의 정치인을 쓰지는 않잖아요. 자, 포숙도 사실은 자기가 모시던 공자가 권력을 잡은 이상 이 기회를 빌어서 더 높은 자리를 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욕심보다는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욕심보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친구를 살리고 또 친구의 재능과 실력을 믿고 윗사람에게 그를 추천했다라는 점에서 그 우정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관중과 포수가처럼 형편이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친구를 무조건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바로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자, 겉뜻만으로는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속뜻은 형편이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친구를 무조건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사성어들의 주인공처럼 오랜 시간 함께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또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하는 친구가 있나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함석헌님의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이런 친구의 존재가 떠오른다면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